네, 안녕하세요. TJ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대전의 한 대학교입니다. 오늘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 대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심당, 빵의 도시라고 하죠. 성심당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 한화이글스, 워낙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대전하면 현충원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그런 장소죠. 네, 오늘 영상은 특정 분들을 위해 꼭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보훈 대상자 여러분입니다. 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보훈 대상자분들은 일반 취준생보다 취업의 문이 제도적으로 조금은 더 넓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보훈 특별 고용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의무 고용 비율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기업이 그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곳이 대상이냐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이나 공립학교 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보훈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또 보훈 특별 고용 말고도 일반 채용에도 당연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류 전형 혹은 전 단계에서 5% 또는 10%를 가산해주는 채용 시험 가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가 취업에서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원하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고는 해도 과태료를 내고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훈이니까 합격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합격하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성의하게 지원하거나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면접에 들어가거나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훈 대상자라도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한 분들은 합격을 할 수 있었겠죠. 보훈 제도는 기회의 문을 조금 더 넓혀주는 거지 합격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훈 특별 고용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곳들의 채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공고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훈 특별 고용으로 들어간 직원이 입사 초기에 그만두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합격하고 보자보다는 내가 실제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를 먼저 고려하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전공, 관심 직무, 근무 환경, 지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는 기업들도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실무 역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면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같은 기본 자격증, 그리고 어학 성적도 기준으로 두는 곳이 많고요. 기술직이라면 직종에 맞는 기사나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가점과 역량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경쟁력이 생기겠죠. 이제 실제 준비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보훈 특별고용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된 조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하나 써놓고 어느 회사에서나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보훈 고용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지원서를 합격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직무를 원하는지, 내 경험이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번거롭지만 합격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회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 최근 뉴스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 또한 면접 전형을 패스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면접 답변보다 태도와 눈빛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필기나 면접 대비 특강, 취업 컨설팅 등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 할 만한 내용 중에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혹시 승진이나 아니면 처우에 차별이 있을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보통 특별 채용도 일반 채용과 동일한 시점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면 인사팀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보훈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평가나 승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경험담입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특별 고용을 하는 시점이 보통의 공채와 달라서 입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훈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일 뿐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루트로 들어온 직원들과 동일한 처우,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훈 대상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활용을 하는 법을 몰라서 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당당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실력도 갖춰서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보훈 대상자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피드백, 면접 준비, 회사 선택 등 취업과 관련한 어떤 고민이든 보훈 대상자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이나 채널 커뮤니티,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훈 대상자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보훈 고용제도, 알고 활용하면 취업의 문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기회를 넓혀주는 거지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취업정보 시스템에서 채용 기업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는 회사 맞춤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고, 면접은 회사를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보훈 대상자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